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영상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질문 받기로 어떤 영상이 보고 싶냐고 여쭤봤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봤던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들이 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드라마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인생 드라마를 못 만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특히나 퇴사하고 난 이후로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말 집순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들 중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취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로맨스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고요. 좀 잔잔하고 웃긴 드라마들류도 잘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영화나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걸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범죄라든지 아니면 재난 영화나 스릴러, 추리 약간 이런 류들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좀비물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마블 같은 것들도 좋아하고 어쨌든 좀 잔잔한 느낌보다는 좀 흥미진진하고 액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드라마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취향을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에 대한 평도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비교적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기는 했지만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뽑을 만한 드라마가 있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셜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드라마는 영국 드라마고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셜록 홈즈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예요. 마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로 활동하신 베네딕트 컴버배치 배우가 나오시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기 전에 저는 셜록을 보고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에게 완전히 빠진 상태였어요. 주인공도 정말 매력적이고 배경으로 펼쳐지는 약간 으스스한 그런 런던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말 쉬지 않고 영상을 정주행했던 그런 드라마고요. 추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그런 드라마고 연결성도 굉장히 좋고 드라마를 구성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셜록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추리하는 그런 단계들이나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정말 재밌어가지고 추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드라마고요. 배우들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제가 셜록 다음으로 정주행을 했던 드라마인데요. 바로 워킹데드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워킹데드를 굉장히 잘 봤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킹데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비물이고요. 굉장히 시즌이 많이 나온 그런 드라마예요. 저는 시즌 한 7까지 보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인데 아마 저와 비슷한 이유로 정주행을 멈추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시즌 7까지만 봤다는 말씀만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좀비물이긴 한데 사실 좀비가 무섭다기보다는 좀비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회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드라마예요. 주인공들이 시즌마다 좀 달라지는 면모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드라마라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비물이다 보니까 조금 잔인한 장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들이 다 그렇듯이 조금 짜증나는 등장인물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등장인물 구성도 너무 좋았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고요. 정말 추천드리긴 하는 드라마이긴 한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거 역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한번 봐보시고 제가 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들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보기 시작한 드라마들인데요. 정말 초스피드로 정주행을 했던 드라마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종이의 집입니다. 종이의 집은 우선 스페인이 배경이에요. 드라마 역시 스페인어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사실 스페인어로 진행된 드라마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스페인어에 흠뻑 빠질 정도로 드라마 내용도 너무 매력적이고 등장인물의 매력도도 정말 높아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본 드라마예요.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시즌 4가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즌4를 정말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요. 굉장히 천재적인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 한 명과 나머지 공범들이 은행과 조폐국을 터는 그런 내용인데요. 캐릭터들도 정말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드라마 전개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은행을 털면서 계획했던 내용들과 현재를 같이 믹스해서 보여주는 형식인데 그런 드라마 구성 방식도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등장인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등장인물에 대한 애착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처음에 굉장히 미웠던 등장인물도 좋아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역시나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은행 터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거를 베트남 여행 갔을 때도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하루 반나절을 이거를 또 정주행했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예요. 시즌 3까지 정말 쉬지 않고 봤는데 시즌 4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해서 시즌 4는 개봉하자마자 또 바로 정주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최근에 본 드라마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사실 처음에 한 3화까지 볼 때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몇 번 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3화에서 4화 정도를 지나면서 좀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니까 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드라마들과 다르게 드라마의 중심 인물들이 아이들이에요. 정말 귀엽고 각자의 개성이 뿜뿜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시즌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크는 걸 보는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이나 내용이 조금 어둡기는 한데 사실 주인공들이 워낙 유쾌하고 또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등장을 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고요. 드라마 소개를 좀 살펴보면 호킨스라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실종이 되면서 생기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다룬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소개글이 이 드라마의 매력을 전혀 담지 못한 소개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소개글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시즌 1의 한 3, 4화까지는 지켜봐 보시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정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요. 정말 명장면도 많고 마음 따뜻한 내용도 많고 명대사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드라마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드라마는 사실 별로 유명하진 않은 드라마예요. 저는 시즌 3까지 전부 다 정주행을 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주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동물들이 공격성을 띠게 되면서 약간 재난영화 같이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저도 이 드라마를 되게 우연히 보게 된 거라서 뭔가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알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재난영화라든지 좀 과학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가미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동물학자들이랑 각 곳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변화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 속에 뭔가 기후변화라든지 동물의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예요.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그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시즌2까지 정말 빠르게 정주행을 했었고요. 시즌3까지 정주행을 하긴 했는데 사실 시즌3는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소 아쉽기는 하고 또 시즌4 제작 예정이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시즌2까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들도 정말 매력적이고 하나하나씩 동물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커다란 동물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제가 시즌 1까지만 봤던 드라마인데요. 바로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드라마들이 거의 대부분 좀 액션 씬들이 많고 생존이라든지 범죄 추리라든지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면 이 드라마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미국의 백악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지정생존자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판을 봤었고요. 개인적으로 시즌2부터는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시즌2는 1화인가 2화까지만 보고 멈춘 드라마긴 해요. 근데 시즌1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국회이사당에 테러가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정생존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초유의 테러 사태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장관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전말도 파헤쳐 나가고 또 엉망이 된 나라도 다시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정치적인 일들
일들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제 테러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극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그 대통령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채워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인물 관계도를 보는 것과 뭔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드라마라서 그런 다채로운 거를 좀 한 번에 보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나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을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제주도에 갔을 때 거의 밤을 새가면서 봤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도 역시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들을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요즘에도 사실 뭐 레인이나 다크나 굉장히 다양한 드라마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뭔가 이 외에 더 딱 땡기는 드라마는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딱 요 정도로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